28일 날 태극기를 들었는, 계룡산에 태극기를 들었는 그 순간부터 2020년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저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애국심이 바탕이 돼야지 보수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애국심이 없이 맨날 심리에 흔들리고 맨날 이 얘기하면 여기에 귀가 쫑긋하고, 뭐 저도 경기도 오면서도 좀 싸우지들 마라, 막 그럴 것 같으면 탈당해보지 마로 싸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당원들끼리 왜 싸웁니까? 동지인데 동지. 바깥에 싸울 수 있는 게 우리의 1을 빼놓고 99가 다 우리의 적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그 1, 우리 애국심이 있는 우리 당원들 그 일들이 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하느냐. 동지들한테는 너그러운 배려, 포용력을 갖춰줘야 돼. 동지들한테 안 보내면은 누구한테 보이겠어요? 제가 정치하기 싫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 당원들 간의 분열 때문이었어요. 전국을 다녀보면요, 정말 순수한 당원이 90%, 10%는 매일 싸워요. 일 가지고 싸우고 저 일 가지고 싸우고, 당대표가 치과도 갔는데 막 거기까지 와서 또 분열 얘기하고. 지금 우리 당원들도 엄청난 패배감 혹은 좌절감, 분노 이런 게 있지만은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우리 공화당이 집회 안 하고 손을 놓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현상들이? 지금 사전선거 운동, 불법선거, 그죠? 조작선거, 왜 우리 공화당이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냐? 제가 그랬어요. 너가 지금 총선 결과 우리가 참패, 것이 보수 우파가 다 참패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있냐? 자, 김무성을 비롯해서 김형호, 박형준, 유성민, 이준석, 그 다음에 이석연 등등등, 또 미통당 아니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이 떠들던 신의 모수, 또 우리 공화당을 맨 놈들이 작당해가 우리 공화당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로, 도대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사람들, 공병호는 뭐예요? 공병호는 미래 한국당인가? 공천심사위원장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작선거가 있던 불법선거가 있으면 찾는 건 맞아요. 우리 당 안에도 선거, 부정선거 특위 구성해놨어요. 우리 공화당 보고 4번 겨울을, 사실은요 우리 공화당의 뜻을 같이 했던 5분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의 수원동지도 지금 감옥 가셔 계신 분 계시잖아요. 감옥 가고 수백 명이 다쳤어요. 그때 찍소리 안 하던 놈들이 감히 우리 공화당 보고 집회, 부정선거, 진상조사 집회에 안 나온다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 되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보나마나 땡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될 중도론자들, 책임을 져야 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던 놈들, 한 놈도 책임 안 주고 고개 바닥 들고 저거 세상이냐, 저거 세상이냐 떠들고 있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의 작태를 보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도 끝났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파헤쳐야죠. 왜 부정선거 얘기만 하고 이 책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체제 역사 싸움은 좌와 우가 있지 중도가 없는 겁니다. 미통당이 저렇게 개판치고 개빡을 쳐도 42% 나왔어요. 그럼 뭐라면 좌우가 완전히 갈라서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벌써 체제 역사 싸움에 들어가 있는데 정치권만 체제 역사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 100점 100패다. 100점 100패. 우리가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통당이 우리 보고 발로 찼어요, 이번에. 너가 도로면 도로고, 도로기 싫으면 도로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쌍욕을 해가면서까지 4번 겨울을 투쟁했던 우리 공화당을 그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면서 다 같이 탄핵의 강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됐는데 우리 공화당 보고 이번에 후보 내지 말고 그냥 뭐 합시다. 우리 공화당 당원이 거기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대통령 선거는 단일 후보, 우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미통당, 지난 총선 전에 미통당의 행태를 가지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의 결과가 저는 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원들의 안타까움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거짓하고 불의하고 타협을 못하겠어요. 저는 언제 감옥 갈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렸어. 쟤들이 작정을 하고 지금 저를 조사합니다. 저 묵호에 옛날에 뭐 우리 언제 때입니까? 그때가 벌써. 그때 건을 요 근래 고소고발해가 또 검찰에 또 올려놨어요. 그런 것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 우리 공화당이 그 길을 놓을 거냐 말 거냐. 안 놓고 우리의 길을 가려면은 당원 동지들이 조금은 벽을 허물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갇혀있는 그 생각들을 조금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니까요. 저도 타협하기 싫어하잖아요. 절대 저는 그렇게 가지를 안 해요.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런데 이게 정당이란 말이에요. 정당이기 때문에 우선 동지들끼리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제가 산악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해라.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져 보자. 두 번째, 이제 바깥의 문도 좀 열어라. 우리 공화당이 너무 폐쇄적이고 조은지 혼자 독단적으로 사당화됐던 개뿔이 사당합니까? 감옥 갈 일만 사당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후보도 안 나오고 밖에서 떠들다가 막 이래저래 하다가 또 저 좋은지 올려놔놓고 그래 니 막 고생 또 해.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든 말든 우리 말 할 테니까 해라. 그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도 무너지고 이 소위 말하는 저항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항 세력이. 이 저항의 뿌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7월 4일 전당대회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항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우리 공화당의 황골 탈퇴를 해야 되고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공화당 내부의 생각도 바꿔야 되고 조금만 생각 다르면은 분탕자로 몰고 말이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고슴도치 같이 왜 외부의 이 음해나 이게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제가. 그렇지만은 이제 2기는 4년차의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4년차의 정당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벽을 우리의 두터운 벽을 좀
허물어난 소리가 아니에요. 좀 낮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도 조금 낮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낮춰줘라. 여기 오늘 평화수안 이 5개 지역의 우리 동지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자 우리 스스로가 좀 벽을 좀 낮춰보자.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고 동지들끼리는 절대로 다투지 않겠다. 동지들끼리는 하다 보면요. 여기는 어쩌면 제가 각 시도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단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지역이 열의가 있고 애국심이 있고 지금까지 그 투쟁하면서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4년 4번의 겨울 이제 4년차 진짜 8월 30일 지나면 진짜 4년차 돼가는 거예요. 그 투쟁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벽을 낮춰보자. 조금 벽을 낮춰보고 가슴을 조금 더 열어보자. 가슴을 좀 열어보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결국은 생각이 다르다 보면요. 당연히 못 견디고 갑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이 전혀 아니면은 못 견디고 나가더라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꾸 욕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당이 정말 고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 오늘 첫 제가 스타트인데 오늘 저는 후보로 온 게 아닙니다. 후보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제가 부산을 시발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부산, 제주, 경남, 울산, 경북, 충북, 강원 그리고 경기도에 온 거예요. 이번 주 경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충남, 대전 그리고 인천, 서울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당대회 끝났어도 저의 전국 간담회 투어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지나고 나면 이제 각 지역별로 수원은 수원대로 평택은 평택대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벽들을 어떻게 허물 거냐 또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당이 또 새로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은 또 지도부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선거 부정에 의혹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이 사전선거 금지법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을 다 올렸어요. 딱 10명이었습니다. 무소속 3사람 포함해서 미통당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예측을 했어요.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더 급한 것이 이 보수를 자처하는 이 다음 대선에 다시 정권을 가져오려면은 거기서부터 반성하고 하지 않으면 이건 또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 공화당 동지 중에서도 부정선거 나가서 싸워야 된다. 저랑 그랬어요. 개별적으로 나가서 싸우실 분들은 싸워라. 단지 하나 그것이 다다. 우리 공화당 보고 부정선거 안 나가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제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 하세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이 문재인 정권하고의 전면전을 선언했고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 보고 토착 예구라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너는 토착 빨갱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옆에서 이런 소리 한다 안 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성을 좀 쌓아보자. 그 대신에 벽을 열어놓는 성을 쌓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정체성, 그죠? 진실과 정의의 투쟁, 체제 역사 전쟁
이 부분은 그대로 가되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더 고민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게 5.16 혁명 당시에 혁명 공약이 그거잖아요. 광공을 제1의 국치로 한다. 그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토착 빨갱이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좌파의 이름, 진보의 이름을 가지고 모였던 토착 빨갱이를 눈 감아주고 이 정권도 눈 감아주고 저 정권도 눈 감아주면서 나라가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념에 있어서는 반공블록, 확실한 공산당, 공산당에 반대하는 확실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에 나서야 된다라는 신념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하고도 같이 맞물려 간다. 그것은 한미동맹, 한미연대, 그 다음에 홍콩 자유화 세력, 대만 세력, 대만의 자유체제 세력, 이런 블록들을 형성을 해가면서 우리 내부의 힘을 키워서 이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좀 들려요. 들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 검찰 윤석열이가 언제부터 자유투사하고 민주투사인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상권이 장악되고 모든 게 무너졌다. 우리가 황장수 TV에 계속 얘기하는 개헌 반대 얘기인데, 개헌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예요. 김무성이가 개헌하자고 떠드는 그 개헌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광장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장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촛불혁명민주주의예요. 광장민주주의를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국회라는 대의정치를 보완한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광장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권 분립 중에서 특히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경제를 이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을 감독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광장민주주의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국가체제 파괴 헌법 개정안을 148명 중에서 23명이 그전 미통당 의원들이 김무성을 비해 23명이 찬성해가 올린 겁니다. 그 중에서 민주당은 30명이 안 들어갔어요. 그 중에 30명 가량이. 결국 따지면 뭡니까? 180명 가까이가 20대 국회에서 그 헌법 개정안 옮깁니다. 두 번째가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김무성이가 떠들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국민 주권안, 국민 발의안이 나옵니다. 그게 내용이 달라요. 유권자 100만 이상만 되면은 헌법을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 개정안. 지금은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하고 국회 과반수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헌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보수 언론 한 곳에도 안 나왔습니다. 아주 경제라는 그 신문 한 곳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시켜버렸어요. 자,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그냥 이제 갑니다. 180석이죠. 제가 볼 때는 개헌 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광장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그 글자 하나가 헌법에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 부수되는 수백 가지의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헌법 위에는 없는 거예요. 시장경제의 기본이라는 경제 이사회, 소위 말하는 기업의 이사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업에서의 광장은 뭡니까? 노조예요, 노조. 이런 식으로 그 헌법 한마디가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이번 헌법 아닙니다. 헌법 개정안이에요. 이거 지금 지금 이제 이거 21대 이제 180석 가까이 얻었으니까 더 이제 숨프고 뭡니까? 발톱을 숨겨가지고 요즘 더불어민주당 요즘 뭐 태극기 막 걸어놓대요. 아세요? 현수막이 막 더불어민주당이 태극기가 우리 공화당인가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인가 봤더라고 태극기를. 그들의 선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 헌법 개정의 발톱을 쫙 들랐어요. 발톱을 내밀었다가 180 되는 순간에 헌법 개정 발톱을 싹 넣었어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라는 내용들을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공화당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해보자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아무튼 그동안 저와 같이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더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으로 뭉치라고 했는 그 배경을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어매들이 대통령을 그 측근들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은 이제 저항의 불씨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며칠 전까지 뭐 5.18 가서 이닥거리던 주호의 저하고 친구들 절에 가가지고 지금 죽하고 앉아 있으니까 한 달이 뭡니까? 5.18 그러니까 딱 한 달이네. 한 달에 20일도 못 내다보는 정치를 하고 있는 작금의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4.15 총선 이후에 두 달 20일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제2기의 우리 공화당의 길이 만들어지기를 중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또 주일이고 근데 많이 참석해 주신 동지들께 또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일단 뭐 밥 먹고 하려니까 약주도 한잔 하시고 이러면은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제 말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식사를 좀 하시고 나중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제가 아는 만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